자,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복습 자료 토대로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아나콘다를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니까 왼쪽에 폴더 모양 누르시고 다음 상단에 파란색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항목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메뉴에서 첫 번째 항목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파일을 우클릭하셔서 리네임 하신 다음에 오늘 날짜 11월 10일 2025년 11월 10일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연습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평균 점수를 각각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되어 있고 두 반의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두 반의 평균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 합계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희가 문제를 풀기 앞서서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진행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가 있을 때 저희가 이 각각의 변수 값을 합산하거나 각각 10을 더하고 싶어서 반복문을 적용을 시키고 싶더라도 각각 변수는 독립적인 공간에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때 저희가 특별한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해당 자료 구조를 저희가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하나의 연결된 공간에 할당받아서 저희가 번호를 통해서 값에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값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이 아니라 1에서 마이너스 1을 한 0부터 1, 2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데 이걸 저희가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 첫 번째 값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변수 이름에다가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 지금 상단에 0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0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값은 A라고 하신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인덱스 번호 1이네요. 1이라고 해서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선 3이 아니라 3에서 1을 뺀 2라고 해서 세 번째 값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리스트 변수를 선언한다고 했을 때 A 변수에다가 대괄호를 통해서 리스트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 저희가 연속된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콤마로 부분해서 값을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13이라는 값을 콤마로 부분해서 작성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513이라고 가운데 콤마를 삽입해서 저희가 연속된 값을 선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줄은 잠깐 주석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만약에 두 번째 있는 값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스트 변수라고 하신 다음에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 번호 두 번째 값의 인덱스 번호는 2에서 1을 뺀 1이네요. 그래서 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번째 값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세 번째 값에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3에서 1을 뺀 2라고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0, 1, 2라는 패턴 많이 봤었죠. 어쩔 때 많이 봤다. 반복문을 할 때 폴문을 사용할 때 많이 봤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법을 사용하면
i 값이 어떻게 나타나죠? 0부터 1, 2까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바로 어떻게 쓴다? 인덱스 번호로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 하시고 인덱스 번호를 대입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덱스 값으로 접근할 때는 변수 이름에다가 대괄호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변수를 선언할 때는 대괄호에다가 연속된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복문을 통해서 리스트 값들을 순회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덱스 넘버부터 먼저 생성을 해주시고 인덱스 번호를 대괄호 사이에다가 대입을 해서 리스트 변수를 반복을 할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리를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리스트 값이 주어져 있네요. 각 반이 1번부터 6반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1반부터 6반에 대해서 각각 평균 점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저는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복사를 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이 A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고 여기서 지금 두 반을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두 개의 반을 입력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값. 첫 번째 반의 번호는 f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 반을 입력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사용자가 1이라는 값을 입력하면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는데 first와 last에다가 저희가 input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첫 번째 값으로 이제 3이라고 입력을 하면 저희가 이 숫자에서 어떤 값을 가져와야 되죠? 3이라는 값을 갖고 와야겠죠. 그럼 저희가 이 3이라는 값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A라고 하시고 사용자가 F 값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F라고 하시는데 F라고 해서 바로 가져오면 안 되겠죠. 인덱스 번호는 0, 1, 2잖아요. 근데 사용자는 3을 입력했네요. 기존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 값에서 빼기 1을 해줘야 저희가 이 83.1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입력을 받을 때는 input이라고 하시고 여기서 빼기 1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인덱스 번호로 바로 다이렉트로 해당하는 반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두 번째 반도 마찬가지 동일한 원리로 빼기 1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반에 해당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2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해당 결과는 1이 되게 되겠죠. 1이 지금 해당 리스트에서 인덱스 번호로 확인을 했을 때 두 번째 값이 나타나네요. 사용자가 2반에 대한 평균 값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두 번째 있는 값을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덱스 개념을 토대로 값을 가져가 왔으니까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두 반의 합계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를 출력을 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합산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라는 변수에다가 f 더하기 l이 되겠네요. f 더하기 l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s라는 변수 값에서 1.1f라고 한다면 저희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실행을 시켜주시고 3과 5를 입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합산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리스트로 값에 접근을 해야겠죠. 네, 제가 모르고 이 인덱스를 더해버렸어요. 여기는 인덱스를 더해버렸는데 인덱스 값으로 접근된 리스트 변수에서 접근된 값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변수 이름에다가 대괄호를 양옆에 붙여줘야겠죠.
실행을 시켜주시고, 예를 들어 2반하고 4반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반, 2반과 4반에 대해서 합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9.5라는 결과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고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1과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168.7이라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168.7이라는 값이 잘 나타내기 때문에 정답으로 제출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답으로 제출을 하니까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자리 이하의 10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네요. (10개의)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저희가 인풋 함수를 10번 작성을 해도 되겠지만, 근데 저희는 반복문이라는 편리한 기능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n range라고 하시고 10번 반복하기 위해서 10이라고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10이라고 저희가 해볼 수 있는데 반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A 변수에다가 쭉 입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입력받은 값들 중에서 짝수 중에서 가장 큰 값과 홀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가 입력받은 값을 순차적으로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복이 10번 진행됨에 따라서 인풋 함수에 의해서 사용자로부터 10번 값을 입력받게 되고, 입력받는 족족 저희가 L이라는 리스트 변수에 append 함수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저희가 저장된 값을 한 번 더 반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n range라고 하시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10개의 값을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10번 반복을 해주면 좋겠죠. 10번 반복되면서 저희가 인덱스 번호로 접근한 이 밸류 값들 있죠. 이 밸류 값들을 v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 변수에 저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법을 사용해서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해도 좋지만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v 변수에 따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 변수에 저장을 하고 저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는 마법의 문법, 퍼센트 문법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v%2가 뭐일 때 짝수, 0일 때 짝수가 되겠죠. 그리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else에다가 저희가 코드를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 짝수이기 때문에 그 짝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따로 리스트 변수에 저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개의 리스트 변수를 선언할 거예요. 두 개의 리스트 변수를 선언할 건데, A 리스트 변수에는 제가 짝수 값들만 저장을 할 거고요. B 리스트 변수에는 제가 홀수 값들만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조건식이 짝수일 때, 짝수라고 판단했다는 명제가 만족이 됐을 때 저희가 A 리스트 변수에 어떻게 하면 된다? append를 하면 A 리스트 변수에 어떤 값들만 저장이 돼 있다? 짝수 값들만 저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v%2라는 결과가 1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홀수에 해당하겠죠. 그럼 저희가 홀수에 해당하는 값들만 b리스트 변수에다가 따로 append 함수로 저장하면 b리스트 변수에 뭐만 있다? 홀수 값들만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한번 해당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신다고 append 하시고 V라고 하면은 A 리스트 변수에 뭐만 저장된다? 짝수들만 저장이 된다. 그다음 B에다가 마찬가지로 B append 리스트 V라고 하시면 B 리스트 변수에는 홀수 값들만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저희가 홀수와 짝수가 분리돼가지고 정확하게 A 변수와 B 변수에 저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 A라고 하시고 프린트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야겠죠. 두 개의 리스트에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10개의 임의의 그냥 값들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6, 4, 3, 10, 15, 45, 26, 7, 그다음에 뭐 11, 24,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의 값들을 계속해서 넣어볼게요. 다 넣었네요. 다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A 리스트 변수에 뭐만 지금 들어가 있죠? 짝수들만 따로 모여있네요. B 리스트 변수에는 홀수들만 따로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모든 준비는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짝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먼저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짝수 중에서 가장 큰 값. 저희가 가장 큰 값을 구할 때 어떤 함수를 사용했죠? 네, x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는 홀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출력을 해달라고 해요. 저희가 가장 작은 값을 출력할 때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min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주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다가 그냥 a 값이 아니라 짝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max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홀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min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시켜주면 문제를 쉽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력 형태를 보면은 이 양옆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f스트링 방식으로 첫 번째 값에 대해서, 그 다음에 B 값에 대해서, 홀수와 짝수에 대해서 이렇게 f스트링 방식을 옆으로 출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END 옵션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END 옵션을 사용하면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작성을 하시고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코드 블럭에다가 여기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면은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거쳐서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습 문제 3번을 풀기 앞서서 제가 조금 굳이 이 문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해당 문법을 조금 안내를 드리고 문제 설명을 하면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서 하나를 좀 더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기존에 정수값들을 이런 식으로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실수값들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문자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변수에다가 아무런 값도 아무 의미 없는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이럴 때 저희가 none이라는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none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값을 g라는 변수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해당 값이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none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저희가 그냥 변수 이름이라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키워드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 if은 말고 프린트로 바로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none일 때는 이렇게 true값. 근데 만약에 A와 B와 C 같은
값이 존재할 때는 이렇게 false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 의미 없는 값을 대입을 할 때 no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올이라는 문자열이 문자 하나하나 리스트 변수에 대입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제가 그래서 해당 값들을 A라는 변수에다가 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하나 숫자를 입력을 하는데 해당 숫자에 해당하는 문자를 한 개 입력을 하는데 해당 문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J라고 한다면 첫 번째 위치가 0이니까 0이라고 출력을 하게 되고, 만약에 G라고 한다면 G라는 문자가 0, 1, 2, 3이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A라는 값을 입력을 했어요, 사용자가. 그때는 A 값이 해당 리스트 변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one이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W라는 변수에다가 input 함수로 바로 입력을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복 리스트 변수를 반복을 하면서 문자 하나하나를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뻘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지금 문자가 6개이기 때문에 6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리스트 변수와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가 동일하면 그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를 나타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덱스 번호를 저장할 비변수를 또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비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자 값이 동일할 때 비변수에다가 해당 인덱스 번호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얼추 답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리스트 변수에 존재하지 않는 문자를 입력했을 때 틀린 값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한번 실행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U라는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U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1이라고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N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N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2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A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one이라는 값이 출력돼야 되는데 2라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B 변수에다가 없는 값을 넣어야 돼요. 없는 값을 넣어서 예를 들어 8이나 9 같은 존재하지 않는 값들, 지금 해당 리스트에서 인덱스가 0부터 5까지 존재하는데 0부터 5를 벗어난 값을 대입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none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B값이 none부터 출발해서 두 개의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 값이랑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과 동일할 때 이 B 변수가 I 값으로 초기화가 되는데, 정수값으로 초기화가 되는데, 만약에 정수값으로 초기화가 안 된다면 B 값은 뭐가 되죠? none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none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저희가 none이라는 문구를 출력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스트 변수를 수행하면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 값을 찾았을 때는 비변수에다가 해당 인덱스 값을 초기화하기 때문에 none 값이 아닌 그 밖의 값 0부터 5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되겠죠. 그 값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된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와 다르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n이라고 하면은 찾고, o라고 해도 이렇게 찾아내고, l이라고 해도 이렇게 잘 찾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는 저희가 a 값을 입력을 했을 때 분명히 none이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잘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냥 9라고 해도 동일하게 동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9는 0과 5 범위 사이에 없기 때문에 해당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9를 아마 유지를 9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조건식을 A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none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텐데, 어쨌든 9도 동일하게 나타내게 될 겁니다. A를 입력했을 때 none이라는 값. 조금 깔끔한 게 no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쓰는데 조금 깔끔하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코드 작성을 한 데다가 붙여놓고, 예를 들어 L이라는 문자를 입력을 했을 때 5라는 결과가 잘 나타나네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니까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런 시간의 문제야. 자, 이번에 연습문 반복제하면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A랑 Z를 입력하면 A부터 Z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알파벳 순서대로 출력을 하게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Z부터 A라고 하면은 대문자로, 둘 다 대문자이기 때문에 Z부터 A까지 반대로 역순으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문자에 있는 ASCII 코드 값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old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해당 숫자가 ASCII 코드 값으로 어떤 문자를 나타내는지 보고 싶을 때는 chr, 차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ASCII 코드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ASCII 코드 한번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에다가 저희가 탭을 여셔서 바로 구글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구글에 들어오셔서 구글 검색창에다가 ASCII 코드, ASCII 코드를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ASCII 코드 표가 보이실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실제로 문자들에 대해서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숫자와 문자와 대응을 시켜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65번 같은 경우엔 대문자 A를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68번 같은 경우에 대문자 D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65번부터 90번 사이에는 대문자 알파벳이 쭉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97번부터 122번까지 이렇게 저희가 대응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or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print라고 하시고 ord라고 하고, 예를 들어 G라는 문자 값이 ASCII 코드 몇 번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키니까 71번이네요. ASCII 코드 값을 보니까 71번에 G라는 문자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K라고 해볼까요? 75번이네요. 75번을 보니까 K라고 대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문자도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C라고 해볼게요. C라고 하니까 99라는 값이 나타나고요. ASCII 코드를 확인을 해보니까 99가 C에 대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문자가 ASCII 코드 몇 번에 해당하는지 보고 싶을 때는 or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저희가 숫자 값을 문자 값으로 변환을 하고 싶을 때는 chr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대문자 A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65가 대문자 A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당 문제를 어떻게 응용을 하면은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출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소문자 A 같은 경우에 97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97부터 122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소문자 A가 97이고 Z까지 만들려면 CHR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122까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뻘이라고 하시고 in range 그래서 아까 소문자 A가 몇이었죠? 97이었네요. 그래서 97번부터 자, 소문자 Z 제일 끝자락이 잘 보시면은 122가 되네요. 근데 122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1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해당 값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23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렇게 97부터 몇 가지? 122까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있는 ASCII 코드 값, ASCII 코드 값을 문자 값을 만들 때는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해달라? CHR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달라. 그래서 CHR이라고 하셔서 쭉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볼 때 어떻게 나타나죠? A부터 Z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되게 단골 문제, 컴퓨터 쪽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은 단골 문제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지금 출력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END 이렇게 공백을 하시면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사용자가 E와 H를 입력을 했어요. 자, E는 몇 번에 해당하죠? 110번이네요. H는 몇 번에 해당하죠? 104네요. 그러면 저희가 101부터 104까지 만들기 위해서 시작값은 101, 그리고 종료값은 104인데 더하기 1에서 105 라고 하면 EFGH까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자가 입력하는 first 값을 input 함수를 통해서 대입을 받도록 할게요. last 값도 마찬가지로 input 함수를 통해서 대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first 값이 last 값보다 작을 때, 만약에 first 값이 last 값보다 작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숫자 값으로 먼저 치환을 해줘야겠죠. 숫자 값으로 치환할 때는 ORD라는 함수를 통해서 치환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ORD라고 하시고 F값. 그러면 사용자가 B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은 문자 B라는 값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ORD 함수를 거치면은 ASCII 코드에 해당하는 숫자 값으로 리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된다? 98이라는 값이 되게 된다. 98이라는 값이 F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L이라는 값도 마찬가지로 ORD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 값보다 last 값이 크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원리대로 좀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r이라고 하시고 I in range라고 하는데 시작값이 어떻게 되죠? F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류값은 어떻게 되죠? range의 END 값. last에서 더하기 1만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 값을 i라고 하셔서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first 값보다 last 값이 작은 경우
first 값보다 last 값이 작은 경우. 반대로 작아지는 숫자를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작아지는 숫자. 마찬가지로 for이라고 하시고 in range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last부터 first로 가야 되기 때문에 last부터 first라고 하시고 스텝을 마이너스 스텝을 사용해주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i 값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chri라고 하신 다음에 end 공백을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first에다가 좀 더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긴 하는데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키고 예를 들어 C라고 하고 G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C라고 하고 G라고 했을 때 C부터 G 값이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H부터 B까지 한번 해볼까요? H부터 B까지 H부터 B까지 제가 반대로 했네요. F랑 라스트 first가 먼저 들어오고 last가 뒤에 들어와야죠. H부터 B까지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역순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H, G, F, E, G, C까지는 되는데 B가 지금 안 되어 있네요. B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빼기 1만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빼기 때문에 마지막 값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빼기 1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K부터 C까지 해볼게요. K부터 C까지 했을 때 쭉 역순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A부터 H까지 했을 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출해서 5번, 4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됐으니까 8시 3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할게요.